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4일 오후 2시 33분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이러면 이달 중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자 우리 군이 그동안 한일 관계를 감안해서 미뤄온 독도 방어 훈련 재개 검토에 나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8월 중에 독도 방어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일본 측이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마당에 계획된 훈련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은 그동안 독도를 방어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고 방어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공군, 해경 등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뭐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일본은 헌법상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전수방어체제입니다. 수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 됩니다. 두 번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은 한국을 침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군이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면은 우리는 미군과 함께 일본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미국이 허용하겠습니까? 즉 한미일 동맹이 있는 한 독도는 안전하다 이겁니다. 뭐 문제가 간단해요. 그런데 독도 방어 훈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자해행위가 되죠. 누가 좋습니까? 우리 군대가 좌파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군 앞에서는 작아지고 일본을 자위대를 쓸데없이 자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관함식, 국제 관함식 행사에 일본 자위대를 못 오게 했습니다. 우길기를 달고 오면 안 된다는 건데 우길기를 달고 과거에도 왔는데 왜 못 오게 했느냐? 좌파 세력이 우길기는 전범 깃발이다 라고 선동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과거의 전례를 무너뜨리고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우길기를 전범 깃발로 취급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범 깃발이면은 미국이 일본 해군과 싸웠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겨울에 이 동해상에서 있었던 이른바 한국 함정에 의한 레이더 조준 논란에서도 우리 군이 우방국 군대를 향해서 너무 과도한 대응을 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마치 이 정권이 폐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대가 여기에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참 희한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국방부가 나서야죠. 국방부, 즉 우리 군의 작전과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 갈등과 섞으면 안 된다. 이건 안보 문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연합뉴스에 뉴스를 흘린 게 독도 방어 훈련한다? 독도 방어 훈련 할 그 병력이 있으면은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막아주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을 때 또는 북한군이 쳐내려와가지고 부산까지 점령했을 때
한반도 전체가 공산통일되었다. 그리하여 현해탄이 적대 세력과의 대치점이 된다. 부산에 인공기가 올라갔다 하면은 일본은 반드시 독도를 점령할 것입니다. 독도를 놓치면은 동해가 북한 바다가 되든지 중국 바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가 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점령할 겁니다. 독도를 언제 일본이 자기 영토로 편입했느냐. 이게 러일전쟁 때입니다. 러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났는데 다음 해에 독도를 점령해가지고 등대를 달고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왜냐? 러일전쟁 중이니까 독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에서 하나 말을 안 해도 거의 불문율로서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휴전선 남쪽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남쪽에 일본의 적대적인 나라가 들어서는 것은 또는 그런 세력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한반도는 일본을 찌르는 단도처럼 생겼습니다. 이 단도의 칼자루를 잡은 세력, 이게 누구냐? 그게 중국이든지 러시아든지 아니면 북한이든지 그러면은 일본은 군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일본의 전략 개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특히 백제가 멸망할 때 당시에 백제와 친했던 왜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400척의 배를 만들어서 약 3만 명을 태워가지고 아주 대규모입니다. 일본이 국력을 동원한 겁니다. 서기 663년에 백제 구원군을 보냈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는 대함대를 보냈습니다. 이 대함대를 맞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총강 해전을 통해서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본은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겨우 백제 엘리트들 한 5천 명을 싣고 돌아간 다음에 뭘 했느냐. 대마도에서부터 이 후쿠오카까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일시적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공포가 들어갔느냐.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후쿠오카 가면 그때 쌓은 이 바닷가에 성이 아직 남아있고 대마도에도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을 갖고 있다가 한반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서기 670년부터 676년 사이 7년에 걸쳐서 나당전쟁이 일어납니다.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대당결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우니까 일본은 한숨 놓았어요. 그러면 신라가 이제 우리 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또 신라와 일본이 친해집니다. 그리고 신라가 지원해가지고 일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천무천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친신라 정책을 펴니다. 신라도 친일본 정책을 펴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당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40년, 50년 정도 일본과 신라가 한때 원수였던 두 나라가 아주 친해집니다. 즉 일본 사람들이 아는 게 바로 그거죠. 한반도 남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로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입니다. 몽골군이 고려를
여러 번 40년에 걸쳐 침략을 하다가 결국 고려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 때 뭘 합니까? 13세기입니다. 13세기 말에 두 차례 일본을 치기 위해서 원정을 갑니다. 그때 군대 제일 처음 원정은 쿠빌라이의 원나라와 고려가 합동으로 약 4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대마도를 점령하고 지금의 후쿠오카에 상륙을 했다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그때 일본은 아마 몽고 고려 연합군에 점령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몇 년 뒤에 또 두 번째 원정을 합니다. 그때는 멸망한 남송의 해군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약 14만 명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14만 명이 또 일본 후쿠오카를 쳤다가 그때도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은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한반도에 적대적 세력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은 좀 성격이 다르죠.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까지 복속시킨다 하는 과대망상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 우리는 명을 치러 가겠다. 조선이 거부하니까 조선을 치니까 명나라도 돕고 해가지고 결국 7년 전쟁에서 도요토미 군대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철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러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은 아시다시피 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조선의 무능한 관군이 진압이 안 되니까 중국 군대를 빌려서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조약에 의해서 중국은 일본에 통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본도 출병을 했어요. 일본은 출병하는 김에 청나라를 쳐가지고 조선에서 청세력을 쫓아내겠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청일전쟁으로 갑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 했더니 여기에 삼국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프랑스, 러시아 등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별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 사이에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가지고 고종이 러시아 영사관으로 가서 1년 동안 머무는 이른바 아관 파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를 하면서 전국에는 한반도까지 묶겠다 하는 야심을 보일 때, 그때 일본이 절치부심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 러일전쟁이죠.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세계 최강의 육군국이고 세계 제3위의 해군국인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이긴 거죠. 또 영일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반도에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하는 전략적 개념의 표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그 5년 뒤에 한국이 합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이 제일 먼저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병참기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장이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 일본군 출신 중에서 기뢰 제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민간인 신분으로 와서 원산의 기뢰도 제거해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6.25 참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산이 적화되면 일본은 공산화에 직면한다. 일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6.25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일 관계는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일본은 좌시아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과 손잡고 공동 대응해야 된다. 우선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고 북한과 친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쪽에 미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전략 개념을 가진다면은 일본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으려는 나라입니다. 특히 남한의 공산화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사람들의 전략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 분모가 있죠. 그래서 2013년 3월 초에 제가 아베 수상을 인터뷰를 했을 때 아베 수상이 명언을 했습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소한 차이를 극복을 하고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김대중 정권 빼고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요사이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인식이면서 그게 일리가 없습니까? 제가 2005년 3월 아베 신조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독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분 이야기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시마네현에서 뭐 독도 다케시마의 나라를 제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한국의 중앙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참 어렵게 되었다. 제발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투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한이 좌경화되거나 친북화되거나 공산화되면은 독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가지고 아마 독도를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씨의 그 뒤에 총리가 된 아베 씨의 이야기는 저로서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들이 그 정도로 친북화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도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군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선 군은 이번 한일 간의 이 갈등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향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보 갈등으로 비화되면은 결국은 국군이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북한을 아군으로 보고 일본을 적군으로 보는 적과 준동맹국을 바꿔치기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은 반드시 한미 동맹이 약화됩니다. 이런 때는 군은 헌법 제5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합니다. 이 순간 헌법 5조를 국군은 신념화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화해야 합니다. 즉 좌파 정권의 반일 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거기에 봉사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위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